조선의 왕비 35명 가운데 끝까지 평안히 살았다고 평가받는 왕비는 단 4명뿐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 가장 불안한 위치에 있었던 중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1527년 차가운 겨울 어느 날입니다. 파루 종소리가 궁궐의 새벽을 깨우고 있지만 여전히 궁궐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몰락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 중전으로 꼭 살아남아야 한다. 중전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눈을 뜹니다. 그때 지밀라인의 목소리가 들리죠. 마마, 기침하셨사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데비마마를 뵈러 가기 전 채비를 맞춰야 합니다. 곱게 간 녹두로 세안을 마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고 위안수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죠. 그리고 진주가루를 갈아 만든 백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립니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안색이 좋지 않구나. 연지를 찍어다오. 중전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중종이 경빈 박씨의 처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합방 기회조차 얻기 어려우니 왕자를 잉태하는 것은 더더욱 요원했습니다. 경빈 박씨가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된다면 중전은 궁궐에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겹겹이 옷을 입고 당일을 걸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중전은 새벽에 일어나 데뷔 전에 문안 인사를 올릴 준비를 마칠 때까지 2시간여가 걸렸습니다. 매일 새벽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오늘 차림이 데비마마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곳은 없겠느냐. 걱정이 되는구나. 데뷔전 앞에 섰습니다.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왕이 도착하면 함께 데뷔전에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시어머니는 정현왕후입니다. 어마마마 문안 올리옵니다. 데비마마께 문안 올리옵니다. 중전은 평안해 보이시오.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지 않소?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것이오? 마마 송구하옵니다. 동궁의 양육에 힘쓰고 있으니 심려치 마시옵소서. 중전은 참 똑똑하시오. 동궁의 안녕은 내가 챙길 테니 종사를 이을 생각이나 하시오. 전하께서 경빈의 처소에만 드시니 내 어찌 왕자를 얻겠는가. 중전은 고개를 숙이며 명심하게 싸웁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죠.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아침 수라가 시작됩니다. 왕과 왕비는 같은 방에서 밥을 먹지만 겸상은 하지 않습니다. 왕은 동쪽, 왕비는 서쪽, 각자의 수라상 앞에 수라상궁이 시중을 듭니다. 멀리 떨어진 밥상처럼 왕과 왕비의 마음도 이만큼 멀어져 있는 것 같아 중전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중전은 궁궐 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성군과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활 쏘는 솜씨가 아주 대단하오. 전하를 닮아 총명하고 무예가 뛰어난가 봅니다. 문정왕후의 대답을 듣고 중종은 기뻐했습니다. 전하, 공주가 어제 처음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중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머릿속엔 경빈박 씨와 복성군밖에 없구나. 이 궁에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자가 세자빈과 함께 왕비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2살의 어미를 잃고 문정왕후를 지어미로 알고 따르던 세자입니다. 천성이 선하고 세심해 항상 문정왕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세자의 인사를 받으며 중전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자의 문안 인사가 끝나면 이제 내명부의 업무를 할 시간입니다. 1월의 내명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정조 의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후궁들의 의례복, 접견 순서, 물품 승인까지 내명부의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느라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업무 속에서 중전의 머릿속을 가장 크게 차지한 것은 단 하나, 경빈 박씨를 어디에 앉힐 것인가였습니다. 바쁜 시간이 지나고 중전은 후궁들의 문안 인사를 받았습니다. 후궁들의 문안 인사는 내명부의 수장이 중전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중종의 맏아들 복성군을 낳고 중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경빈박 씨는 늘 이 자리에 늦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중전마마, 밤새 옥체 평안하셨사옵니까? 첩이 문안에 조금 늦었사옵니다. 앞으로는 다른 빈들이 기다리니 늦지 마시오. 무슨 일로 늦은 것이오? 간밤에 전하께서 처소에 드시어 밤이 깊도록 복성군 이야기를 하시느라 늦어졌사옵니다. 마마, 제가 듣기에 마마께서 회임 때문에 근심이 깊으시다 들었사옵니다. 이 첩이 효험을 보았던 진귀한 산삼을 올려드릴까 하옵니다.
마음은 귀히 받겠소. 전하께서 제게 내려주신 귀한 산삼이옵니다. 드시고 부디 회임하시길 기원하옵니다. 고맙소. 두고 가시오. 아들 하나 없는 20대의 젊은 중전은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는 갖췄지만 늘 은근한 무시를 했지요. 경빈박 씨가 방을 나간 뒤 문정왕후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저녁 문안 인사 때도 대비의 비수는 어김없이 중전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으며 처소로 돌아온 중전은 석술화를 마치고 관상감이 정해준 합방을 준비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얇은 치미를 입고 왕을 기다립니다. 왕이 중전의 처소에 들었습니다. 지밀라인의 치밀한 감시 아래 합방이 치러집니다. 중전은 성생활조차 은밀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나인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죠. 민망하고 곤란한 합방의 밤은 그렇게 감정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된 중전의 하루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전에게 진짜 긴 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527년 2월 25일 세자의 생일입니다. 이날 동궁의 북쪽 정자 은행나무에 끔찍한 것이 걸려있는 것을 나인이 발견합니다. 쥐어요! 사지를 자르고 쥐 얼굴을 불러 찢어놨더라고요! 무셔요, 무셔!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3월 1일에는 왕의 침실 난간에서도 같은 쥐가 발견됩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범인이 결국 밝혀집니다. 경빈 마마의 풍부였사옵니다. 조정 대신들은 그녀가 중종의 총애를 믿고 오만 방자에서 저지른 극악 무도한 죄라고 말하면서 폐서인시킬 것을 청했습니다. 저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사랑은 이리도 가벼운 것입니까? 전하, 억울합니다. 저를 평생 지켜주신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경빈박 씨는 패출됐고 복성군은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중전이 가장 위태로운 그때 그녀를 가장 위태롭게 한 두 사람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마마, 이제 경빈이 사라졌으니 마마의 세상이옵니다. 입 조심하거라. 궁궐 안에 그 어떤 자도 안전한 자가 없다. 1530년 정현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궁궐 안에서 중전을 견제할 시어머니도 사라졌습니다. 중전은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산실청이 설치됐죠. 부적과 의뢰도구가 가득 채워지고 온돌 위에 겹겹이 깔개가 깔렸습니다. 모두가 왕자의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주였습니다. 중전은 공주를 낳은 그 기쁜 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중전의 나이는 34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왕자를 낳지 못한다면 난 이 궁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마마 왕자이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마침내 중전에게 왕자가 태어납니다. 경원대군입니다. 입궁한 지 17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마마 웃음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어.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힘을 기르겠다. 복성군같이 되게 두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이미 왕위를 계승할 아들은 존재했습니다. 세자 2호입니다. 경원대군이 태어난 순간부터 궁궐 안에는 두 개의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세자를 지키려는 쪽과 경원대군을 밀어 올리려는 쪽. 그러나 이미 9년간 세자였던 동궁을 밀어낼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중전은 자신의 아들을 살릴 길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이 57세의 나이로 승하합니다. 세자 호가 왕위에 오릅니다. 인종입니다. 문정왕후와 경원대군은 이제 권력의 뒤편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힘을 잃으면 언제든 내쳐질 수 있는 이곳에서 내 너를 지켜내야 하는데 두렵구나. 그런데 문정왕후는 권력의 뒤편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상은 천성이 착하니 내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하루 3번이나 문안 인사를 드렸던 인종에게 문정왕후는 몰락해가는 친정 윤씨 가문을 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주상은 평안해 보이시오. 어미의 가문은 몰락해가는데 왜 살려줄 방도를 찾지 않는 것이오? 어마마마, 이 어미가 죽어야 청을 들어줄 것이오? 주상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소? 어마마마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데
들어드릴 수 없어. 몹시 괴롭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대비 문정왕후가 보낸 떡을 먹은 뒤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야사에서는 전해지죠.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인종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위는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에게 넘어갑니다. 내 자리를 얻기 위해 어미가 무슨 대가를 치렀는지 항상 명심하거라. 1545년 7월 12살에 즉위한 명종을 대신해 문정왕후가 수렵청정을 시작합니다. 전하, 지금 조정 안에 간사한 무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로 잡으셔야 할 줄 아뢰옵니다. 12살 명종은 대답하지 못하죠. 그때 뒤에서 문정왕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의금부로 하여금 어미 조사하게 하시어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소서. 의금부로 하여금 어미 조사하게 하라. 을사사화, 그리고 2년 뒤 정미사화, 두 번의 사화를 통해 궁궐의 권력은 완전히 문정왕후에게 넘어갑니다. 전하께서 이리 마음이 약하시면 나라의 법도가 설 수 없사옵니다. 소자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죽이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임을 주상은 모른다.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혀서라도 주상을 구할 것이다. 1565년 64세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년 뒤 명종도 아들 없이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얻어낸 권력은 단 2년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17년을 기다려 아들을 얻었고 조선에서 가장 강한 대비가 됐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 과연 그녀로 인해 조선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처절함 덕분에 왕조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별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선별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